탐정님, 제 아내는 교회 권사입니다. 신앙 깊은 사람입니다. 그날 밤 우리가 추적한 의뢰인의 아내는 상간남의 차량을 타고 성북구 외곽의 작은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이미 차에 GPS를 설치해둔 상태였고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적되고 있었어요. 찬양보다 당신 숨소리가 더 은혜로워. 창수 씨, 이 순간만큼은 나는 창수 씨 여자이고 싶어요. 오늘 밤 기도 말고 당신 몸에서 응답을 받을게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그녀의 숨소리, 키스 소리, 그리고 침대에 시트 스치는 마찰음까지 의뢰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손을 덜덜 떨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여자가 이런 소리를 낼 줄은 몰랐어요. 지옥스러워서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탐정 일을 시작한 지 올해로 15년 된 사설 탐정 이민규입니다. 50대 이상, 아니 60대가 넘어도 사랑은 계속되고 외로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요즘 시니어 세대의 분류는 어쩌면 더더욱 조심해야 할 일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산악회가 그 중심에 있었죠. 주말마다 함께 산에 오르며 친해지고 막걸리 한 잔, 파전 한 조각에 마음도 열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진짜 위험한 불륜의 현장은 더 다양해졌고 더 교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들키지 않는 방법도 늘었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당신도 지금 옆 사람을 다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진실을 추적하는 힘이 됩니다. 제가 의뢰받는 불륜 사건만 해도 1년에 수백 건을 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어요. 67세 여성 의뢰인이셨는데 이름은 최명신 씨. 그분은 진짜 마지막 희망으로 제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어요. 우산을 들고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처음 꺼낸 말씀이 이거였어요. 탐정님 남편이 요즘 수상한데 바람난 걸까요? 혹시 제가 괜히 오해하고 있는 걸까요? 그녀의 말투는 떨려 있었고 눈가에는 말 못할 복잡한 감정이 맺혀 있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좋은 아빠, 성실한 남편, 그런 줄 알았는데.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침묵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에서 몇 장의 사진과 캘린더를 꺼내 놓았어요. 요즘은요, 퇴근 시간이 들쑥날쑥하고요. 댄스 동호회를 간다면서 잔뜩 멋을 내고 속옷도 새 걸로 바꿨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직감은 틀리지 않아요. 아내분들의 촉은 되게 정확했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탐정님, 남편 이름은 정찬우예요. 그냥 알아봐 주세요. 남편이 저에게 의구증 아니냐고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데 정말 미치겠어요. 정말 제가 틀린 거라면 좋겠는데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확 바뀌었어요. 체념과 분노, 두려움이 뒤섞인 그 눈을 저는 잊을 수 없어요. 그녀의 간절함은 단지 확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저는 움직였어요. 저는 차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손엔 무전기와 고성능 카메라, 그리고 67세 의뢰인 최명신 씨에게서 받은 남편 차량의 스페어 키를 꼭 쥐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정찬우 씨의 차량으로 다가갔어요. 주위를 몇 번 훑어보고 천천히 문을 열었죠. 뒷좌석 매트 밑엔 초소형 녹음기를, 운전석 아래엔 GPS를 고정시켰어요. 모든 작업은 2분 안에 끝났고 차 문이 딸깍하고 닫히는 순간 제 심장은 한 박자 더 빨리 뛰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 유독 긴장됐던 건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스킨십을 넘어서 이제는 선을 넘으려는 단계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었어요. 1시간 뒤 댄스 수업이 끝났어요. 정찬우 씨와 문수영 씨가 함께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우산 하나를 함께 썼고 그녀는 그 남자의 팔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고 있었어요. 정찬우 씨는 우산을 살짝 기울이며 그녀 쪽으로 바짝 다가섰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 사람들 오늘 끝까지 가겠군.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고 문이 닫히자마자 시동이 걸렸어요. 그때부터 녹음 장치는 모든 걸 담아내기 시작했어요. 오늘 춤출 때 나 진짜 숨이 막히더라. 정찬우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문수영 씨는 나지막이 대답했어요. 오빠는 원래 리드 잘하잖아요. 근데 나 오빠 손잡고 있으니까 심장이 너무 뛰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가 불안한 듯 말했어요. 우리 진짜 괜찮을까요? 부인한테 들키면 어떡하죠? 정찬우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집사람은 둔해서 아무것도 몰라.
아마 지금도 집에서 드라마나 보고 웃고 있을걸. 솔직히 이젠 더는 숨기고 싶지도 않아. 그는 운전석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오늘 밤 수영이랑 같이 있고 싶어. 우리 호텔로 가자. 결심한 듯 그들은 강북 외곽까지 쭉 차를 몰고 갔습니다. 한적한 도로, 그리고 세빈 모텔이라는 간판 앞에 차가 섰습니다. 둘은 아무 망설임 없이 로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장면, 저는 사진으로도 영상으로도 담았습니다. 확정적인 증거였죠. 그들이 모텔로 들어간 후 들려온 소리는 참담했습니다. 문수영 씨의 가쁜 숨소리가 들리고 몇 초 뒤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 괜찮겠어요? 응, 그럼 나도 더는 못 참을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옷깃 스치는 소리, 입술이 닿는 소리, 숨이 섞이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녹음 장치는 그들의 욕망을 그대로 담아냈어요. 며칠 후 저는 사무실로 최명신 씨를 불렀어요. 그녀는 처음보다 훨씬 말이 없었고 표정은 비어 있었어요. 들으시기 전에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녹음기를 재생했어요. 호텔로 가요.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더는 못 참겠어요. 그 순간 그녀는 숨을 턱 막히는 듯한 소리를 냈고 입을 틀어 막았어요. 눈을 질끈 감았고 키스 소리가 이어졌을 때 몸을 굳히며 속삭였어요. 됐어요. 더 이상은 못 듣겠어요. 저는 조용히 녹음을 껐어요. 탐정님 확실한 증거 잡을 때까지 끝까지 가주실 거죠? 네, 걱정 마세요. 3일 뒤 우리는 그들을 다시 추적했어요. 저녁 8시 40분 정찬우 씨의 차량이 선센 모텔에 도착했어요. 문수영 씨는 그의 옆에서 웃으며 내렸고 둘은 조용히 로비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사진을 찍고 휴대폰으로 최명신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남편분 모텔로 들어갔어요. 직접 확인하시겠어요? 긴 정적이 흘렀고 조용한 대답이 들려왔어요. 갈게요. 30분 뒤 최명신 씨가 도착했어요. 그녀는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비어 있었어요. 저기죠? 예, 방 번호까지 확인했어요. 저 혼자 다녀올게요. 그녀는 문을 열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10분 뒤 로비 문이 벌컥 열렸어요. 그녀가 돌아왔고 눈은 벌겋게 물들어 있었으며 손은 덜덜 떨렸어요. 다 들었어요. 내 남편이 맞아요. 방 안에서 웃음소리랑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목소리 제가 너무 잘 아는 목소리였어요. 그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걸 왜 내가 직접 봐야 하죠?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어깨는 들썩였고 입술은 잔뜩 깨물려 있었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그 짧은 한숨 속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죠. 저는 말없이 그녀 곁에 조심스레 앉았어요. 억지로 위로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옆에 있다는 걸. 지금 이 고통을 혼자 견디게 두지 않겠다는 걸 전하고 싶었어요. 잠시 후 그녀가 손을 내리고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은 여전히 슬펐지만 그 안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혼할 거예요.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제 몫을 찾아올 거예요. 그 사람 절 40년 동안 아내로 불렀잖아요. 그 이름값은 받아야죠. 그날 밤 최명신 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예약을 잡았고 다음날 아침 첫 시간으로 상담을 받았어요. 제가 정리한 증거 자료, 모텔 출입 사진, 녹음 파일, 동호회 수업 장면, 식사 자리, 대화 모두 제출됐어요. 정찬우 씨는 처음엔 완강히 부인했지만 문수영 씨와의 문자 대화, GPS 기록, 그리고 녹음된 호텔 앞 대화에서 우리 이번엔 호텔로 가는 거야. 나 안 그러면 미칠 것 같아라는 그의 육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어요.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정찬우 씨에게 있다고 판결했어요. 최명신 씨는 혼인 기간 동안 모은 예금 잔액 2억 원 중 1억 원을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확보했고 서울 북부에 있는 공동명의 아파트의 소유권 전부를 넘겨받았어요. 정찬우 씨는 이혼 후 교사 시절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한때 존경받던 이웃, 친절한 은퇴 교사는 순식간에 댄스 동호회 불륜남으로 불리게 되었죠. 몇 주 후 최명신 씨는 마지막으로 제 사무실을 다시 찾았어요.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화장은 연했지만 눈빛은 훨씬 또렷했어요. 탐정님, 정말 감사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을 제일 냉정하게 봐주셔서요.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을 덧붙였어요. 이젠 저 자신한테 충실할 거예요. 그 사람 뒤에서 쫓아가는 거, 이젠 그만하려고요.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밖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그 꽃잎처럼
오래 참았던 삶의 무게도 조금씩 그녀 어깨 위에서 흩어지는 듯했어요. 최명신 씨는 그렇게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사무실 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남성의 목소리였고 조용하지만 어딘가 무너져 있는 듯한 기색이 느껴졌죠. 탐정님, 이런 문의가 실례일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교회에서 벌어진 일도 조사해 주시나요?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쌓인 불안과 혼란, 그리고 절박함이 섞인 목소리였죠. 저는 조용히 되물었어요. 교회요? 혹시 어떤 상황인가요? 남자의 한숨이 수화기 너머로 길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곧 또 다른 불편한 진실의 문이 조용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는 교회 권사입니다. 매주 빠지지 않고 성가대 연습, 봉사, 성경 공부까지. 근데 요즘은 예배 끝나고도 바로 집에 안 와요. 밤 9시, 10시 넘어서 오기도 하고요. 무음모드에 문자도 지워져 있고. 그녀가 다니는 교회 이름은요? 은혜산성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성가대 지휘자 강창수 씨. 둘이 너무 자주 눈을 마주칩니다. 둘 사이에 무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상처받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컴퓨터 앞에 앉아 그 교회의 위치를 검색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마 더 조용히, 더 깊이 숨어 있겠네요. 믿음이 깨어진 자리에서 사랑이 피어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나는 또 한 번 진실의 그림자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가장 깊어야 할 그곳에서 사랑이 가장 위험하게 피어났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찬송가를 부르던 손이 예배가 끝난 뒤엔 다른 사람의 손을 조용히 감쌌죠. 그날 저는 새로운 의뢰인과 마주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은빛은 이미 부서져 있었습니다. 탐정님, 제 아내는 교회 권사입니다. 신앙 깊은 사람이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죠.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을 뱉는 데까지 약 10초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지금 다른 남자와 기도 말고 뭘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이름은 김지훈, 67세. 은퇴 후엔 소일거리로 작은 농사를 짓고 있고 아내는 일주일에 4번 교회를 다닌다고 했습니다. 요즘엔 성경책보다 폰만 더 들여다봅니다. 그는 핸드폰 캡처 사진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카톡 프로필 사진엔 축복합니다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엔 강창수 집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찍혀 있었죠. 처음엔 봉사일로 연락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랑 나란히 차에서 내리는 걸 봤어요. 주일 예배 끝나고도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지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시간 불륜을 추적한 내감은 이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 주 일요일, 저는 서울 북부의 은혜산성교회에 위장 잠입했습니다. 여느 중형교회처럼 따뜻한 분위기, 성가대가 올라오고 지휘자 강창수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눈에 띄는 두 사람, 찬양이 시작되기 전 아내는 조용히 강창수 쪽을 바라봤고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었습니다. 서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기도의 시선이 아니었죠. 분명히 유혹의 눈빛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신도들이 흩어질 때까지 그들은 교회 뒤편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나는 주차장 CCTV 사각지대에서 둘이 함께 나온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차로 30분 거리의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자마자 강창수가 그녀의 손등을 감싸주었죠. 그녀는 손을 뿌리치기는커녕 오히려 눈을 맞추며 말했어요. 창수 씨, 남들이 보면 어떡해요? 나 자꾸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강창수는 능숙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어요. 왜요? 오늘도 은혜로웠잖아요. 당신 찬양하는 모습에 만 완전히 무너졌다고요. 하나님보다 먼저 감동받은 사람, 바로 나예요. 그녀는 입을 가리며 조용히 웃었고 그 눈빛엔 죄책감 따윈 없었어요. 그건 분명히 남편과 있을 땐 절대 보지 못했던 얼굴이었어요. 마치 소녀처럼 들뜬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죠. 그날 밤 두 사람은 강창수의 차량을 타고 성북구 외곽의 작은 펜션으로 향했어요. 나는 이미 차에 GPS를 설치해둔 상태였고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적되고 있었어요. 펜션 앞에 도착하자 강창수가 먼저 내렸고 그녀는 힐을 신은 채 조심스럽게 내려와 그의 팔짱을 자연스럽게 껴안았어요. 여긴 뭐예요? 그녀가 속삭였고 그는 웃으며 대답했죠. 오늘 밤 우리 둘만의 성소야. 여긴 말씀도 없고 누구에게든 방해받지 않아요. 오직 당신이랑 나만 있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익숙한 듯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장면을 저는 고해상도 카메라로 정확히 포착했어요. 렌즈를 통해 본 두 사람의 표정엔 단 1mm의 망설임도 후회도 없었어요. 그건 확신에 찬 죄였습니다. 그녀의 가방 안에 숨겨둔 초소형 녹음기엔 문이 닫히는 소리, 옷 벗는 소리, 그리고 익숙한 속삭임이 녹음돼 있었어요. 찬양보다 당신 숨소리가 더 은혜로워. 이 옷 벗겨줘요. 창수 씨, 이 순간만큼은 나는 창수 씨 여자이고 싶어요. 오늘 밤 기도 말고 당신 몸에서 응답을 받을게요. 숨소리, 입술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침대의 프레임이 살짝 삐걱거리는 리듬. 그건 더 이상 상상할 여지를 주지 않는 증거였어요. 성가대도, 말씀도, 은혜도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두 사람의 욕망뿐이었어요.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그 영상을 정리하며 생각했죠. 기도의 공간은 어떤 이들에겐 욕망을 숨기기에 딱 좋은 무대구나. 며칠 후 김지훈 씨가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앉아 있었고 나는 준비한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강창수의 목소리, 그녀의 숨소리, 키스 소리, 그리고 침대에 시트 스치는 마찰음까지. 김지훈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손을 덜덜 떨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여자가 이런 소리를 낼 줄은 몰랐어요. 지옥스러워서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네요.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탐정님, 저 사람의 마지막 기도는 법원에서 올리게 해주십시오. 이혼은 곧바로 진행됐습니다. 교회 측에서도 이 사실이 알려졌고 강창수는 지휘자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는 교회를 떠났고 김지훈 씨는 주일마다 다른 교회의 뒷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계시다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믿음도 사랑도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 쉽게 무너지더군요. 이제부터는 제 자신만 믿고 살아보렵니다. 이 사건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동행이 어떻게 외로움이라는 틈으로 무너질 수 있는지를 가장 뼈아프게 보여줬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정말 가슴 아팠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매우 화창한 오후였어요. 의뢰인은 56세 여성 이정자 씨였어요. 그녀를 처음 마주한 순간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을 넘겼다고 했지만 첫인상은 50대가 아닌 30대처럼 보였거든요. 정돈된 단발머리, 또렷한 눈매, 그리고 흐트러짐 없는 정숙한 미소까지. 사무실 안공기가 잠시 정지될 만큼 고요하고 강한 존재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고통은 그녀가 말을 꺼내는 순간 드러났습니다. 조용히 앉은 그녀는 숨을 고르듯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법적으로는 제 남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호적에만 없었지. 우린 분명히 부부처럼 살았어요. 같이 아팠고, 같이 웃었고, 같이 나이 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퇴근 시간이 달라졌어요. 남편 이름은 황성호 58세. 그녀와 함께 살던 남자였습니다. 서류도 서약도 없었지만 그녀는 그 사람과 미래를 나눴다고 믿었습니다. 황성호는 대형마트 점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5일 근무, 요즘 백화점에서 쇼핑도 자주 하고 예전과 달리 옷도 깔끔하게 바뀌고 머리에 젤까지 바르기 시작했죠. 핸드폰은 무음으로 바꾸고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리고 자꾸 웃더라고요. 혼자. 그녀는 어느 날 황성호의 마트 행사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옆에서 웃고 있는 박혜림, 38세. 깔끔하게 하나로 묶은 머리 스타일, 화사하게 미소 짓고 있는 얼굴. 그 여자랑 같이 근무하는 날은 그 사람은 항상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저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저를 얼마나 기만했는지 그건 알고 싶어요. 다음 날 이민규는 강동구의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카메라 2대, GPS 녹음기, 모든 건 준비돼 있었습니다. 오후 9시 10분, 하루 근무가 끝난 시각, 황성호와 박혜림은 다른 직원들과 인사하며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둘은 따로 남았습니다. 주차장 뒤편, 조용한 골목길에 정차된 작은 경차, 그곳에 나란히 타는 두 사람. 이민규는 이미 그들의 차량에 GPS와 녹음기를 설치해 놓은 뒤였습니다. 30분 후, 차 안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도 예뻤어. 빨간 앞치마 진짜 잘 어울린다. 오빠는 그 셔츠 입으면 10년은 젊어 보여요. 우리 이렇게 같이 퇴근하니까 연애는 기분이에요. 사내 연애. 이게 연애지? 그럼 뭐야?
솔직히 나 집에 들어가기 싫다. 그럼 조금만 더 우리만의 시간 보낼래요? 그들은 다시 차를 몰고 서울 외곽의 작은 모텔촌으로 향했습니다. 모텔 입구, 문을 여는 손, 어깨를 살며시 감싸는 제스처,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는 말이 들려옵니다. 혜림아, 오늘 안 들어갈 거야. 너랑 아침까지 있을 거야. 이민규는 둘의 사진을 찍고 이정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지금 호텔 들어갔습니다. 현장 확인 가능하십니까? 잠시의 침묵이 흐른 뒤 그리고 조용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가겠습니다. 이제 끝내야죠. 30분 뒤 모텔 앞에 도착한 이정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지워졌어요. 그 사람 이름 석차 이제 2번 다시는 안 부를 거예요. 그녀는 모텔 입구에서 두 사람이 함께 나오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황성호는 그녀를 보자 입술을 달싹였지만 이정자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모든 짐을 정리했고 자신 명의의 통장도 정리해 황성호와의 연결고리를 모두 끊었습니다. 사랑은 서류가 아니라 서로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어요. 그 진심을 저버린 건 그 사람이고요. 전 이제 저한테 충실하려고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사랑의 모양은 다양하죠. 하지만 그 안에 기만이 들어가는 순간 어떤 사랑도 진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든 배신을 견디는 사람은 늘 말없이 가장 강하게 떠나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젊을 때도 나이 들어서도. 그 외로움은 누군가의 따뜻한 손 하나에 녹아내리기도 하고 누군가의 뒷모습 하나에 금세 얼어붙기도 하죠. 댄스 동호회에서 함께 리듬을 맞추던 두 사람, 교회 안에서 기도보다 깊게 마주하던 눈빛, 마트 직원 휴게실에서 피어오른 설렘과 속삭임,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누군가는 믿었고 누군가는 숨겼다는 것, 그리고 그 숨김의 끝엔 항상 눈물로 굳게 담은 입술과 떨리는 손끝이 남았습니다. 분류는 갑자기 벌어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아주 작게 스며들죠. 눈빛 하나, 말투 하나, 자신도 모르게 넘은 선이 어느새 사랑이라는 이름을 쓰고 배신이라는 칼날을 들이댑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어떤 사랑보다 무겁고 선명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을 마주한 사람들은 비록 울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야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상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거울이 됩니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익숙하다는 이유로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오늘 조용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평생이었고 누군가의 지금이며 또 누군가의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함정 이민규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